최근에 글로벌 제약회사인 파이저와 모더나 등이 개발 중인 백신 효능의 95%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또 정상 생활에 대한 희망도 높아지고 있지만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거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지나친 낙관이나 안전에 대한 무장 해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영수 국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코로나19 관련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백신과 관련해서는 네.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화이자가 처음에 효능 90% 이상이라고 발표하자 모더나가 한 일주일여 만에 네. 95% 이상이라고 하니까 또 며칠 화이자도. 만에 또 어제 네. 화이자가 다시 95% 이상이라고 계속 좋은 소식들이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말들이 맞다면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뭐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들 외에도 뭐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뭐 노바백스 같은 또 다른 이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곧 코로나 임상 성공을 선언할 것이다 하는 그런 네, 보도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주식 시장에도 호재가 되고 있죠. 네. 모더나, 화이자 이 코로나 백신 소식에 뉴욕 증시 연일 폭등하고 있고 뭐 코스피, 코스닥, 한국 증시도 그렇고요. 또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증시 등 전 세계 증권 시장이 화랑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도 지금 폭등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참 요즘 같은 시대에 오랜만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 네. 만약 이러한 소식이 정말 정확한 것이라면 이거 대단한 뉴스죠. 그렇죠. 코로나19 백신은 게임 체인저로 그동안 불려왔습니다. 그렇죠. 워낙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력했고요.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 대책이 바로 이 백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정말 100% 팩트라면 이 이상의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그렇죠. 없는 거고요. 특히 그 코로나19가 내년이나 돼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최근에 화이자 모더나 발표가 나오면서 빠르면 뭐 12월 달 다음 달 연말에 뭐 시중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까지. 네, 네. 물론 뭐 그렇게 되면 뭐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뭐 의료진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부터 맞긴 하겠지만 어찌 됐건 그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가지고 점에서 있어야겠죠. 워낙에 올해는 3월부터 계속해서 내내 코로나 때문에 좋지 않은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연말이 다 돼서야 이렇게 맞습니다. 희망을 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문가들은 아직도 조금 이 백신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사실 그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이 백신을 뭐 전문가도 아니고 언론 보도만 통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얼마나 이 알맹이 있는 발표인지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세계 그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일단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파이저나 모더나가 얘기한 게 다 맞고 정말 효능이 뛰어난 그런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하. 그것만으로 코로나가 일고에 종식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이 정말 효능이 뛰어나서 95%에 달한다 하더라도 코로나 확산세를 누그러뜨리는 거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키고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래서 근본 퇴치에 이르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네. 또 그리고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것이 바이러스라는 게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고 네. 설사 이 백신들이 효능이 있다고 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거지 다른 바이러스는 또 다른 백신을 만들어야 그렇죠, 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 있고요. 사실 지금 이 11월 시점에 코로나19와 3월, 2월, 1월에 나타났던 코로나19는 전혀 다른 성격이라는 글쎄, 게 그렇게 얘기해요. 전문가들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돌연변이가 나타났고 앞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촌 네.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네, 네. 사촌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백신만 맞으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예전 인간의 생활은 바이러스에 대단히 취약한 생활이었다. 쉽게 남을 터치하고 뭐 남들이 만졌던 거 나도 또 만지고 이러는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언제든지 이런 바이러스 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설사 백신이 나오고 그 백신 덕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굉장히 뭐 위력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소멸 단계에 간다 하더라도 계속 주의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네, 네. 그게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공중보건,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삶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그걸 그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발표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백신 모더나나 화이자가 발표한 이 백신의 효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조차 정확히 발표되지 않은 상태라고 그러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 낙관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금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약회사들은 뭐 효능이 90%다, 네. 95%다 이런 이제 이 결과가 대단히 좋다. 네. 이것만 발표를 했지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공개를 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공개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발표만 나왔고요. 네. 그 사실은 지금 모더나, 화이자 이 회사들의 태도가 좀 석연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 화이자가 그 처음에 3차 임상 시험까지 해서 90% 이상의 네네. 성공률을 보였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여 만에 모더나도 자기들도 마찬가지 결과다. 근데 95% 95% 예, 퍼센테이지도 올렸어요. 네. 95%까지라고 그러니까 또 화이자가 이제 95% 따라서 또 발표했는데 문제는 실험 데이터를 일체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어요. 물론 뭐 95명을 뭐 90명을 뭐 테스트했더니 거기에서 플라시보 효과는 몇 명이 나왔고 이런 정도의 수치는 얘기했지만 그 근거를 자료를 직접 제시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수아미나탄 수석과학자는 이 모더나의 중간 결과 발표가 충분히 고무적이지만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내놨고요. 네. 그리고 2개월간의 부작용 여부를 관찰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애매한 게요. 아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건 뭐 보도에서도 좀 지적이 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효과가 뭐 한 달을 가는지 두 달을 가는지 6개월을 가는지 1년을 가는지 몇 년을 가는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최소한 2번의 백신을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건 나왔잖아요. 네네. 2번의 백신 주사를 맞으면 얼마까지 가는지를 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특히 중요한 게 부작용은 최소한 2개월의 텀을 두고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없는 게 95%라고 그러는데 이게 정말 2개월의 충분한 텀을 두고 관찰한 결과인지 네. 아니면 주사해 놓고 며칠 만에 며칠 동안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부작용이 없다고 하는지 그거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지금 없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방 주사가 만약에 시중에 나온다면 과연 안심하고 맞을 수 있는지. 우리가 실험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냐 했을 때 대답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과연 믿고 맞을 수가 있는지. 특히 어느 정도나 예방하는지 코로나19 백신 그 바이러스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고령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디테일하게 규명이 되고 밝혀져야 되는데 모더나든 화이자든 그런 부분에 관련된 데이터를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실험한 건지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효과가 났지만 나이 든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발표로는. 그러니까 수치만 내놓은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화이자나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은 현 단계에서는 사실 100%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좀 서둘러서 발표했다라는 이제 의미도 그렇죠. 되겠어요. 그건 사실은 지금 뭐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도 그렇고 이 시대적 분위기가 빨리 좀 나오길 바라는 그런 어떤 그 프레셔가 가해지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는 뭐 이해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나온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그 시장 전문가들도 제약회사들이 백신 성과를 너무 서둘러 발표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연구가 끝나지도 않은 코로나 백신의 임상 성과를 좀 서둘러서 발표한 건데 이건 그 좀 경제적인 비즈니스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세계 의학계의 고질적인 문제죠. 입도선매식.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의약품 같은 경우는 나오면 필요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뭐 유럽의 선진국들 전부 다 지금 입도선매 계약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나라가 어느 정도의 백신을 지금 확보했다. 계약상으로 확보했다. 뭐 이런 게 지금 주요 뉴스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화이자 모더나 등과 지금 백신 공급 계약 체결하려고 지금 굉장히 난립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한국은 좀 이런 움직임에 뒤처진 것 뒤처진 거 아니냐는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얘기가 보도까지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본질이 좀 뒤바뀐 게 아닌가.
그 백신의 효능이 중요한 건데 백신 공급 계약을 누구와 어떻게 체결했냐가 더 관심이 되고 있고 또 제약회사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입도선매식 계약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발표하고 먼저 이 효능이 95% 이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당신네 백신과 우리가 계약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화이저가 먼저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모더나가 계속 밀어놨다면 발표를 그러면 모든 국가들이 다 화이저랑만 계약했을 거고 모더나 뒤늦게 발표해도 늦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파이저와 모더나가 주거니 받거니 계속 이런 발표를 하는 이유가 좀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섣부른 과장 광고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좀 이상하긴 해요. 화이저가 90%라고 그러니까 모더나가 95%라고 그러니까 다시 또 화이저가 95%라고 그러고 이게 무슨 90%, 95%, 95%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파이저의 CEO는 뭐 발표가 나오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들을 많이 팔아서 뭐 맞아요. 돈을 좀 챙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자, 이 중요한 것은 정확한 실험 내용 공개를 통한 신뢰 구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면이 조금 부족했다는 거죠 이번에. 많이 부족했죠. 많이 부족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이런 의약품이나 이런 거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99명이 안전하다, 98명이 안전하다 그 수치만 보면 굉장히 신뢰가 갈 것 같지만 사실은 한두 명이라도 부작용을 겪어서 심각하게 아프고 심지어 누가 죽었다 이런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약이나 백신을 개발할 때는 부작용이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없어야 되는 건데 이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얼마나 나오고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잘 지금 규명되지 않고 있다. 94.5%, 95%라고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부작용이 한 5% 정도 된다는 건데 그 5%의 부작용은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난 건지 이런 거 사실 우리는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임상시험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도 최근에야 모집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는 좀 더 시간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의 그런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신을 하게 되는 그래서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백신이 개발돼서 시중에 나오면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들 그리고 그 에센셜 워커라고 그러죠. 필수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접종하게 한다는 계획이고 그다음이 이제 일반인 차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반인들이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더라도 맞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지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맞는 것을 보고 문제가 없는지를 충분히 지켜보고 맞겠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중에도 좀 의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내년 중에 아마 일반인들이 본격적으로 백신에 접종을 할 것 같은데 내년 1년 동안은 거의 백신을 맞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임상 시험자들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죠. 예, 그런 사람들이 맞고서 부작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맞겠다. 그런 점이고 특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화이자 CEO는 백신 임상 시험 중간 발표를 한 날 90% 이상이라고 한 날 자기 주식 560만 달러어치를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 발표로 주가를 높이면서 바로 자신의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을 누렸다는 거는 이거는 좀 글쎄요. 좀 보기가 좀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제약회사들의 행태 이게 과연 순수하게 정말 그 백신 개발에 매진한 결과인 건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약장사란 얘기하는데요. 너무 이 약 좋다, 효과 최고다 이러면 너무 약장사 같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신뢰를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 좀 정말 좋은 백신이라면 사람들이 좀 신뢰할 수 있게 그런 그 근거를 좀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